한 주간의 카메라 루머를 빠르게 정리하는 시간, 마랑의 주간 카메라 찌라시 주까지 마랑 70화 시작합니다. 최근 DJI의 차세대 플래그십 모델인 오즈모 포켓 4 프로 실물 언박싱 영상과 스펙이 유출되면서 시장에 이목을 끌었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강력한 대항마인 인스타360이 루나 울트라를 앞세워 새로운 촬영 경험을 제시함에 따라서 DJI의 하드웨어 중심 전략이 다소 정체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유출된 언박싱 데이터에 따르면 포켓 4 프로는 스펙상 6K 60프레임과 뛰어난 다이나믹 레인지를 자랑하지만 특정 환경에서의 촬영 제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정 관영도가 높은 고유의 10비트 D-Log2 모드를 켤 경우 중기능이 1배율로 강제 고정되고 세로 모드에서는 고속 촬영이나 야간 모드가 제한되는 등 소프트웨어적 완성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화각의 다양성은 확실하게 확보했으나 그로 인한 구조적 단점도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이 수직으로 배치되면서 카메라 헤드가 이전 제품들보다 크고 무거워졌으며 상단 무게중심이 이동해 손에 쥐었을 때의 그립감 변화가 지적됩니다. 또 다른 부분은 기능 제한과 혁신성의 결여입니다. 경쟁사인 인스타360 루나 울트라는 화면과 조이스틱, 마이크가 통째로 분리되는 분리형 OLED 컨트롤러를 강점으로 내세워서 1인 크리에이터에게 원격 촬영의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반면 DJI는 최근 스마트폰 짐벌 오즈모 모바일 8P에 유사한 분리형 리모컨 기술을 적용해 두고도 이번 포켓 4 프로에는 이 기능을 제외했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추가 액세서리 구매를 유도하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불만 섞인 의견이 나오고 있고, 촬영 후 편집 시간을 줄여주는 AI 워크플로우 측면에서도 인스타360의 직관적인 소프트웨어 완성도에 비해서 DJI는 여전히 하드웨어 업그레이드에만 치중해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동안 DJI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포켓 짐벌 카메라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포켓 4 프로는 듀얼 렌즈 탑재로 활용도를 넓힌 대신 무게 균형과 배터리 관리 효율성 면에서 과제를 안게 되었으며 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촬영 편의성을 보여주지는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이 인스타360이 라이카 브랜드 인지도와 분리형 리모컨이라는 워크플로우를 무기로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스펙 강화 위주의 기존 전략을 고수하는 DJI가 편의성과 소프트웨어를 극대화한 인스타360의 거센 추격 속에서 왕자를 지켜낼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인스타360 루나 시리즈의 미국 및 글로벌 출시가 임박했습니다. 이미 중국에서는 지난 5월 18일부터 사전 예약이 시작돼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유럽 역시 독일의 대형 카메라 유통사인 포토 에르하르트 등을 중심으로 예약금 접수가 진행 중입니다. 글로벌 공식 홈페이지는 아직 침묵을 지키고 있으나 업계는 통상적인 신제품 출시 패턴에 비춰서 6월 상반기 내에 글로벌 발표와 6월 중후반 공식 출하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포켓 카메라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아무래도 미국 시장입니다. DJI는 차세대 플래그십 포켓 4 프로의 실물 유출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인증 관련 문제와 고조되는 각종 대중국 규제 이슈가 겹치면서 미국 내 정상적인 유통과 마케팅에 급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그동안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DJI가 주춤한 사이 인스타360에게는 미국 프리미엄 짐벌 카메라 시장에 맹주 자리를 꿰찰 최적의 기회가 열렸습니다. 최근 공개된 루나 울트라의 6배 줌 데모 영상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망원 영역에서의 뛰어난 흔들림 억제력과 라이카 특유의 미려한 색감이 포켓 바디에서 성공적으로 구현되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화면과 마이크가 통째로 분리되어 완벽한 원격 제어를 지원하는 분리형 OLED 컨트롤러와 14스톱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지원하는 10비트 아이로그 소프트웨어 생태계는 경쟁사를 위협하기에 충분하다는 분석입니다. 수년간 DJI가 독식해오던 포켓 짐벌 카메라 시장은 이제 완벽한 양강 구도 혹은 그 이상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정치, 규제적 변수라는 대형 호재까지 등에 업은 인스타360 루나 시리즈가 6월 글로벌 무대에 정식 등판한 이후 과연 전세계 크리에이터들의 선택을 받으며 새로운 왕좌의 주인이 될 수 있을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때 액션 카메라 시장을 개척하며 독보적인 글로벌 아이콘으로 불림했던 고프로가 창사 이래 최대의 경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고프로는 최근 공시된 금융감독 당국 제출 서류를 통해 기업의 계속 기업 가정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실적 악화와 자금난이 겹친 가운데 고프로 이사회는 공식적으로 매각 및 합병을 포함한 전략적 대안 검토를 승인하며 사실상 매물로 시장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고프로와 담당 감사인은 재무제표 수정 신고서를 통해서 지속적인 영업손실, 마이너스 영업 현금 흐름, 그리고 12개월 이내에 도래할 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2026년 1분기 고프로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 급감한 9,900만 달러에 그쳤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 매출 총이익률은 32.1%에서 4.3%로 폭락했습니다. 특히 AI 열풍으로 인한 반도체 수요 폭등이 메모리 가격을 최대 115%까지 끌어올리며 직격탄이 되었습니다. 사태가 악화되기 직전인 지난 5월 11일 고프로 이사회는 금융자문사를 선임하고
앞두고 회사의 매각 또는 합병을 포함한 전략적 대안 검토 절차를 공식 승인했습니다. 고프로는 신제품 미션 시리즈를 출시하며 반전을 누렸으나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DJI, 인사360 등 후발 주자들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소비자 시장의 돌파구를 찾지 못했고 한때 1,500명에 달하던 직원은 구조조정을 거쳐 600명 수준으로 반토막이 났고 주가 역시 동전주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액션캠 시장의 상징이었던 고프로의 이번 존속능력 의문 공식 발표는 기업 생존을 위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소비자 가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상실한 고프로에게 남은 마지막 보루는 역설적이게도 그동안 쌓아온 독보적인 카메라 하드웨어 IP와 브랜드 가치 그리고 새로 문을 두드린 방산, 항공우주용 기술력입니다. 복수의 기업들이 인수의양을 타진해온 만큼 고프로가 독자 생존을 포기하고 대형 방산 기업이나 글로벌 기술 거물에게 매각돼서 새로운 형태로 재편될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소니가 초대형 센서 개발 소식을 기습 발표했습니다. 자사의 베니스2 생태계를 확장할 신형 65mm 포맷 센서 블록 리알토 65의 개발을 공식화했습니다. 2027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는 이번 제품은 미러리스 라인업인 알파 시리즈의 직접적인 신제품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니가 상용 카메라 역사상 가장 거대한 수준의 중형급 센서를 직접 선보였다는 점에서 업계를 흥분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단연 센서의 물리적 크기입니다. 현재 중형 미러리스 시장을 이끄는 후지필름 GFX 시리즈나 하셀블라드 X2D에 탑재된 중형 센서 크기가 약 43.8, 32.9mm인 반면 소니가 발표한 리알토 65의 센서 규격은 53.75, 35.83, 대각선 약 64.60mm, 3대2 비율에 달합니다. 기존 풀프레임 센서와 비교하면 수광 면적이 무려 2.2배나 넓은 초대형 규격입니다. 소니는 고화소 경쟁보다 대형 스크린에서 관객을 압도할 수 있는 극한의 얕은 심도와 극적인 공간감 및 입체감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알토 65는 강력한 하드웨어 스펙과 유연한 운영성을 동시에 갖췄습니다. 센서의 전 영역을 활용하는 9.6K 3대2 오픈게이트 녹화를 지원하고 베니스 시리즈 특유의 모듈형 설계 덕분에 기존 베니스2 바디를 보유한 제작사나 렌탈하우스는 바디 교체 없이 센서 블록만 바꿔서 65mm 대형 포맷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내부, 크레인, 대형 징벌 등 좁고 까다로운 특수 촬영 환경에서도 압도적인 중형 포맷의 화질을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언젠가 후지필름 GFX 체제를 위협할 소니의 중형 알파 바디가 등장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 섞인 관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소니의 이번 리알토 65 발표는 글로벌 영화 및 하이엔드 영상 시장에 대한 소니의 강력한 투자 의지와 기술적 우위를 다시 한번 각인시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완벽한 모듈러 생태계로 기존 고객의 자산을 확보하면서도 65mm 대형 포맷이라는 시각적 혁신을 제안한 소니의 전략. 비록 지금은 시네마 라인업에 국한된 이야기일지라도 머자나 알파 중형 카메라의 초석이 될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소니가 차세대 카메라 라인업 발표를 앞두고 전파 인증을 통과시키면서 출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중국 공업정보화부에 등록된 소니의 미공개 카메라 인증 데이터에 따르면 소니는 현재 2대의 새로운 카메라를 준비 중입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차기 신제품이 소니 알파7 R6와 함께 도입 소문이 돌았던 신형 MP3 SA100 배터리가 아닌 기존의 규격 배터리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인증 데이터와 최신 글로벌 루머를 바탕으로 많은 영상 제작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시네마 라인의 핵 FX3 마크2의 최신 루머를 보면 롤링 셔터 현상을 극한으로 줄이기 위해 1600만에서 2400만 화소 사이의 새로운 부분적 측형 풀프레임 CMOS 센서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새로운 센서 덕분에 최대 4K 240프레임의 초고속 슬로우 모션까지 지원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6K 60프레임 오픈게이트, 3대2 또는 4대3 전 화소 판독 녹화를 지원하여 픽셀 피치가 커짐에 따라 소니 S 시리즈 특유의 압도적인 야간 저조도 노이즈 억제력과 32비트 플롯 오디오 녹음이 바디 자체나 전용 XLR 핸들을 통해 지원될 예정입니다. 외형은 기존 FX3의 컴팩트한 사각 디자인을 계승하지만 고 비트레이트 촬영 시 발열을 제어하기 위해서 냉각팬 시스템이 강화되면서 바디가 약간 더 두꺼워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소니가 이번 신형에 전자식 가변 ND 필터를 내장해버릴 수도 있다는 파격적인 루머를 던지고 있습니다. 소니 FX3 마크2는 단순한 화소수 업그레이드가 아닌 6K 오픈게이트, 4K 240프레임 고속 촬영, AI 기반의 오토포커스 추적, 화이트 밸런스, 그리고 최대 8.5스톱의 강력한 바디 내장 손떨림 보정 등 오직 영상 제작자의 워크플로우 효율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신제품 예상 출시 시기는 2026년 늦여름에서 가을 사이로 점쳐지면서 예상 가격은 3,900달러에서 4,300달러 선, 하나 약 500만원 중후반대로 예견됩니다. 소니의 이번 신제품이 다시 한번 시장을 지배할 수 있을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매주 새로운 카메라 소식을 빠르게 접하고 싶다면 마랑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번 주 마랑의 주간 카메라 찌라시 주까지 마랑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